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왜 안녕 못하죠? 네, 오늘은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의지를 다지는 날이기 때문에 앞에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대표님, 의원님, 또 박주민 의원님 법리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몇 개의 퍼즐이 있는데요. 5월 9일 날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하루를 앞두고 김영선 공천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어떤 법 위반이 될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5월 10일 날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공천 받은 대로 경남 창원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5월 9일과 5월 10일에 대통령 당선자 혹은 대통령의 발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전체적인 본질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했느냐,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김영선 의원의 소개로,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입니다. 나이도 아마 거의 비슷할 거고요. 그리고 원래 친한 사이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에 의해서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김영선의 정적 백그라운드를 갖고서 경남 지역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김영선에 의해서 소개된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 들어갔고 무려 81회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신고가 거의 없거나 뭐 아무튼 그런 여론조사를 3억 7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해줬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기 전, 그리고 후보가 확정된 후,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일 당일까지도 그런 여론조사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백그라운드로 하는 김영선에 의해서 소개되고 명태균이 했던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굉장히 고무됐고 격려받았고 그 힘으로 대통령의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당선이 됐습니다. 과연 그러한 3억 7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여론조사 분량을 소위 공납을 하면서 납부를 하면서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한테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당신을 위한 길이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고 당신이 격려 고무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될 텐데 이 모든 것은 나를 소개시켜준 내가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는 김영선이라는 정치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배제할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때로부터 대통령 후보자 그리고 당선자 그리고 대통령의 세 개의 지위를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비용은 내가 받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의 백그라운드인 김영선 씨를 챙겨달라고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 날은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국민의힘의 말 그대로 분석은 말 그대로 우물한 개구리의 분석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통령 경선에서 이겼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이 됐습니다. 그 전체적인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이라는 그러한 상납이 있었고 김영선 공천이라는 공천행위가 있었고 김영선이 당선되는 당선행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제가 볼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약
100배 아니 1000배 정도의 사이즈가 있는 어마어마한 비리 의혹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경남 창원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은 무려 예산 금액만 1조 4천억 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와서 현장 실사를 하는 사람들을 누가 안내를 했다고 합니까? 명태균 씨가 안내를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심지어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서 명태균이 앉은 자리에서 창원시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가서 그 창원 산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비서 출신인 강모 씨와 함께 동업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고, 심지어 건물을 사가지고 그 창원 산단 부지 안에 건물을 사가지고 투자를 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가고 경선에 이겨서 대통령 후보자로 확정이 됐고 그 뒤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당선자 지위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그 다음날 대통령의 지위에서 그 다음날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고 그 이후로 3억 7천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소위 채무를 면책을 시켜주고 돈 안 받아도 됩니다. 김영선을 공천해줬기 때문에 그 채무는 탕감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행위가 있었고 그것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 뒤에 1조 4천억짜리 국가산업단지가 창원에 조성되고 그것을 주도한 본부장이라는 이름의 명태균이 있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전체적으로 첫째,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추미애 의원님이나 박주민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업무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위 사전 수뢰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명박 판례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대통령이 될 지위, 즉 공무원이 될 지위에 해당하는 그 지위가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지위입니다. 사전 수뢰죄 혹은 더 나아가서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됩니다. 금액이 무려 3억 7천만 원에 이르고 1조 4천억짜리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경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 특검법은 단순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법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무능과 부정과 역사 왜곡의 산 증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검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님의 논리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